MBC를 비롯한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와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대구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대구 중구의 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가 줄줄이 무산돼 유권자들은 판단할 잣대도 없이 투표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이 안동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꼭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절기상으로는 소만인 오늘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문턱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동은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울진의 경우에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내려간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덥고 맑은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를 비롯한 방송 3사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후보와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41.3%,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가 29.7%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1.6%포인트로 지난 1일 코리아 리서치센터 조사 때의 21.2%포인트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좁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 1.4%, 정의당 이원준 후보 0.1%, 무소속 이정숙 후보 3.2%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층이 24.3%로 나타나 부동층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북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새누리당 김관영 후보 62.4%, 새정치민주연합 오준기 후보 9.6%,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 1.3%, 정의당 박창호 후보 0.6%로 나타나 김관영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감의 경우 우동기 후보 42.6%, 송인정 후보 10.3%, 정만진 후보 10.2%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층이 36.9%나 됐습니다. 경북교육감은 이영우 후보가 35.1%, 이영직 후보 12%, 안상섭 후보 10.1%, 부동층이 42.8%를 기록해 시도교육감 모두 현직 교육감의 강세 속에 부동층이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의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58.5%, 새정치민주연합 17.8%로 조사됐고 경북은 새누리당 67.7%, 새정치민주연합 10.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와 KBS, SBS 방송 3사가 여론조사기관인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와 리서치,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 코리아에 맡겨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혼합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가 내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전문가와 지방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지방대 교수와 사학진흥재단, 기업체 인사 담당자, 언론인 등이 참석해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문제점과 지방대 육성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토론을 벌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수능시험을 앞두고 찾아가는 대학 입학 설명회를 경북 지역 곳곳에서 개최합니다. 내일 경북학생문화회관에서
고려대학교 초청 입학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구미 평생교육원과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서 각각 서울대와 경인 지역 7개 대학의 입학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국 대학의 입학 관계자가 참여해서 올해 대학 입시 요강을 설명하고 학생, 학부모와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특히 올해 학생부 전형에서 처음으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공통 양식 설명도 해줄 예정입니다. 육사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지만 대구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곳 대구 중구의 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5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대구시 중구. 90년대 말 10만 명에 육박하던 중구의 인구는 지난해는 7만 명 중반까지 줄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윤순영 후보는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그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숙박과 쇼핑, 의료 관광까지 엮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과 근대골목 투어 사업, 김광석길 조성 사업 등 임기 중 시행했던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골목 투어를 하거나 김광석거리라거나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경제성장을 관광과 문화와 엮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구의회 의장 출신인 무소속 한기열 후보는 문화산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중구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낙후된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쪽방촌 등의 주거 개선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청 주변을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전면 재검토해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로 아파트라든지 위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깨끗해야 중구에 인구도 유입되고 또 중구에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8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온 구청장과 10년 동안 구정을 견제해온 구의원 출신의 대결. 문화산업을 두고 벌어지는 창과 방패의 대결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많이 늘고 있지만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의 경우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유치 실적 비중은 전년의 4.5%에서 1%포인트 줄어 3.5%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해져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3.2%, 경기가 12.2%의 환자를 유치했고 부산과 인천도 대구에 비해 훨씬 많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1만 1000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32.5% 증가했습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안전운행과 운행계획 준수, 운전자 기본 자세, 안내 체계, 차내 편의 등 6개 부문으로 문항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500명으로 25개 버스 정류소에서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편 대구시가 지난해 실시한 시내버스 안족도 조사에서는 안전운행 부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문화대 정문 앞 도로에서 39살 김모 씨가 몰던 대형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하던 도중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가 경상을 입었고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로 떨어져 주변 교통이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역의 일꾼으로 누가 적합한지 유권자들은 TV 토론회로 가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가 줄줄이 무산돼 유권자들은 판단할 잣대도 없이 투표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국회의원 5명 이상인 정당 후보이거나 4년 이내에 실시된 대선과 총선, 단체장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거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론조사도 선거 개시일 30일 전인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된 것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이 중단된 데다 여론조사를 한 지역 언론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 23개 시군에서 TV토론회가 열리는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가벼이 행포입니다. 어른 그로 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정책 대결 하라. 이건 선거에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토론 불참자에게 과태료 400만 원뿐인 것도 토론회를 얕잡아보는 요인입니다. 경주시장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최양식 후보가 불참 통보서를 제출해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양자 토론회마저 무산됐습니다. 공천 받으면 끝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우리 경주 시민한테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양식 후보는 이 오만한 그 마음을 버리시고 정당 공천제가 아닌 교육감은 현 교육감만 토론회 초청 대상이어서 더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토론회를 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식으로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그냥 다 참가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갖고서는 유권자들이 알 수 있던 출마한 사람들의 그 프로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죠. 유권자에게 정보가 부족할수록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합니다. 경북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17명이 이미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상주시 보건소장 신모 씨가 밤 시간 지역의 한 편의점을 찾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언동과 직무를 이용해 협박성 발언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신 소장은 지난 15일 밤 10시 반쯤 상주시 낙동면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에 S신문을 보지 않고 다른 신문을 본다며 비치돼 있던 신문을 모두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또 먹은 컵라면 값을 외상해달라고 한 뒤 위생계 부하 직원들을 보내 물건을 뒤져보겠다며 여주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은 CCTV에 그대로 찍혔으며 현재 상주경찰서와 상주성관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 10곳 중 4곳이 한 건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9만 5천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 3,800여 곳 가운데 38%가 한 건 이상 하도급법의 금지나 의무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서면 미발급과 미보존 등 구두 발주 관련 행위가 24%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대금 감액 사유를 통보하지 않거나 부당 발주 취소, 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 의무 불이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이 안동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매우 높다며 예방접종을 꼭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보건당국에 신고된 올해 홍역 의심 환자는 모두 12명. 이 가운데 3명은 확진자로 판명됐고 나머지 11명 중 4명은 음성으로 5명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홍역 확진 환자는 갓 태어난 0세부터 2세까지가 2명, 20살의 여대생도 1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등 전형적인 홍역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특징적인 발진이 머리부터 발끝으로 진행되는 발진이 동반이 됩니다. 특히 또 콧물과 기침, 결막염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에서도 1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해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하거나 오염된 물건 그리고 손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차와 2차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2차 접종까지 맞아야 합니다. 1차는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그리고 2차는 생후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12개월이 지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만 4세가 지나서도 2차 접종을 지체 없이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홍역이 유행하는 나라를 찾은 여행객 가운데 소아나 청소년들은 2차 예방접종을 맞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가운데서도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2차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건당국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금까지 홍역 의심이 신고된 곳은 안동과 영주뿐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계명대학교가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시각장애 학생 9명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줬습니다. 계명대는 타지키스탄 시각장애학교 학생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9명을 선발해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개안 수술을 했고 수술 경과를 살핀 뒤 내일 본국으로 가게 할 예정입니다. 수술비를 포함한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 수술에 드는 비용 5천여만 원은 계명대 교직원들이 1% 사랑 나누기 운동으로 모금한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는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한국전문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한국전문소생술 과정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지만 그동안 지역의 교육기관이 부족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구보건대는 이번에 인증을 받음에 따라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게 돼 간호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응급처치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문턱이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동은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울진의 경우에는 21도에 머물겠고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진 곳이 많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도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데요. 오늘은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8도, 영천은 11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은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봉화는 9도, 의성과 청송은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올라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경주가 29도까지 오르겠지만 울진과 포항은 다소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